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제가 일전에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사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욕을 오질나게 얻어먹었잖아요. 이걸 진짜 오질나게 얻어먹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어. 욕 엄청나게 될 거라는 건 예상했건, 요새 왜 삼성전자 우선주 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. 그 사람들한테는 내 입장이 얼마나 짜증났을 거야.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하고 싶은 게, 결론은 그래요. 일단은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월급 모아서 몰빵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, 그 일전에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는 것 자체가 가치주 성격에 가까워 지금. 그리고 4차 산업에 가장 접근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, 잘 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야. 근데 확률이 높은 거란 거예요. 잘 될 확률이 높다는 게 100% 성공, 주식에 무조건 100%라는 게 없거든요. 안 돼! 그래서 결국엔 투자라는 게 진짜 습관성인데, 문제는 이게 돈을 먹어도 상관인 게, 만약에 한 종목 몰빵해서 먹잖아 그러면 되게 크게 먹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어. 왜? 리스크에 대한 대가란 말이야. 근데 이걸 한번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또 이제 집중 투자를 해요. 아, 내가 우리 동네 워런 버핏이다 이렇게 빙의해서 계속 몰빵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야.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번 망하면, 난 이걸 외줄타기 투자라고 하거든. 외줄타기 투자라는 거는요, 그래요. 왼쪽으로 떨어지든 오른쪽으로 떨어지든 결국엔 뒤지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야. 안 돼! 이런 식으로 돈을 먹게 돼도 나중에 결국엔 그렇게 해서 망하게 돼요. 내가 이때까지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어.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뭐 비록 뭐 영업중 나부랭이긴 하지만 엄청 많이 봤단 말이야 나는.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,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마치 그런 거야. 내가 이렇게 사면 당연히 자기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.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서는 내가 이걸 10년 동안 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네가 병신아, 내가 10년 동안 샀는데 얼마 벌었는지 아냐 라고 말해놓고 얼마 벌었는지는 안 적어놨더라고. 난 그 사람이 분명히 높은 확률로 95% 확률로 뻥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종목 아무리 오래 한 줄라도 10년 동안 사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게. 그래서 내가 그때 댓글로 그 인증 계좌 보내주면 내가 문상 5만원짜리 보내줄게요 라고 말하려다 내가 참았는데 결국에는 뭐 여튼간에 그때 이게 또 달렸던 댓글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때 어떤 분이 댓글을 어떤 걸 달았냐면, 어바님 인덱스 펀드는 제가 추천한 적이 있으니까 인덱스는 좋게 보시던데, 그럼 ETF 투자는 이 좋은 건가요? 나쁜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본 댓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엄연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ETF라고 말하면 뭐 코덱스 200이라던가 타이거 200을 말하거든요. 물론 종류 따지면 ETF는 이게 기초자산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나올 수 있죠.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커머디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,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코덱스 200과 뭐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인덱스 펀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코덱스 200,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, 코스피 지수라고 하면 그 유가증권에 상장된 800개 우량 기업들 말하거든요. 이미 코스피 자체가 우량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약간 마이너한 애들이 코스닥이라고 보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, 근데 그 코스피 애들이 사실 다 잘 나가지 않단 말이에요. 이 중에서는 또 약간 좀 빌빌거리는 애들도 있고 잘 나간 애들도 있고, 근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싸움 좀 한 애들이 있지. 이런 애들이 200명 묶어놓은 게 이게 코스피 200이거든요.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인덱스 펀드는 보통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게 돼 있어, 따라가게 돼, 설계가 돼 있단 말이야. 포트폴리오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다만 차이는 뭐냐면,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에 이런 뭔가 법을 적용받게 돼 있다면, ETF 같은 경우는 바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돼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게 가능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ETF 자체가 뭐 최근 30년 동안 나온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상품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. 그렇게 되고 있는데, 결국엔 둘이 똑같은데, 나는 사실 이 둘 중에서는 그래도 나는 차라리 그럴 거면 인덱스 펀드를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, 이걸 왜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지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,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ETF 이거는 몰빵을 들어가도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, 한국 사람 되게 극단적이잖아. 사도 돼요? 사지 말아야 돼요? 이게 예 아니요 좋아하잖아.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질문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, 내가 삼성전자 우는 사지 말라고 했잖아. 근데 뭐 코스피 200 들어가는 거, 뭐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그래 사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. 대신 좀 약간 호흡을 들게 가지고 한 5년 이상 들고 갈 수 있으면 그때는 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200개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산 효과라는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사실은 뭐 200개 종목을 균등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시가총액 비중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,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그 아까 말했던 거 삼성전자 있잖아요. 이거 사면 기본적으로 20%는 깔려있다 보시면 돼요.
더군다나 요 근래 삼성전자가 거의 3년 동안 빌빌거리다가 신고가 깨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중 더 높아졌을까? 지금 한 25% 될란가? 한 그 정도 될 건데 이게 들어있다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진짜 재수없게 반토막이 나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든 카바를 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죠. 그래서 코덱스 200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 리스크라는 게 없고 이게 다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시장 리스크만 조심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가랑 우상향을 그리게 돼 있는 그런 느낌. 물론 우상향을 안 그리게 돼도 상관이 없는 게 내가 일전에 말했잖아요. 그 인덱스 펀드라고 했을 때 사람이 지금 이제 2008년에도 지수가 2200이었어. 근데 지금도 2200에 빌빌고 조금 넘었잖아. 지금 조금 넘어도 이게 둘 다 이게 빌빌기 자꾸 좀 이상한데 거리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지수가 똑같으면 수익이 안 날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. 근데 10년 전에 2008년이죠. 10년 넘었지. 그때 최고점에 물린 사람들도 지금까지 계속 투자했잖아. 50% 이상 다 먹었단 말이야.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지수에 투자를 하면 아까 말했던 200개의 기업에 나눠서 들어가게 되잖아요. 근데 얘들이 배당금을 준단 말이야. 그 배당금이 재투자가 반복이 되면서 워렌 버핏이 말했잖아. 복리의 위대함. 이게 복리의 위대함이거든요. 이건 펀드라는 게 이게 길게 들어가면 이게 복리로 흘러가는 게 이게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온단 말이야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투자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분배금이 따로 나오잖아, 그게. 그래서 지수가 똑같아도 이렇게 길게 투자하게 되면 그런 뭔가 배당과 그런 재투자를 인해가지고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. 물론 여기서 배당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코덱스 200보다는 배당주 ETF를 들어가면 그게 맞는 거고 둘 중에 뭐가 좋다 이런 답은 없어. 이것도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왜 그런지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들인데 일단 여기서 내가 그러면 가장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사람이 궁금한 게 그러면 뭐 사야 돼요? 라고 이게 물어보는 거 되게 많을 건데 일반적으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건 코덱스 200이잖아요. 그래서 뭐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유동성 관리자 LP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. 근데 알 필요는 없어요, 여러분이. 이것까지는 그 복잡하니까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단편적으로 뭐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이 제일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타이거 200이 연 보수가 0.1%가 낮아요. 그러면 두 개의 포트폴리오가 정말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타이거 200이 연간 0.1% 수익을 더 내게 돼 있는 건데 발음이 안 돼 갑자기 씨. 이게 내가 이게 보니까 타이거 200은 그 코스피 200을 정확하게 추정되게 만들어 놨거든요. 근데 코덱스 200은 완벽하게 추정되긴 안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. 보니까 분배금이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분배금을 빼놓고 봤을 때는 타이거 200이 이게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는데 분배금은 코덱스 200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. 그게 배당 수익률 자체가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도찐개찐 비슷비슷하단 말이야. 그래서 둘 중에 뭘 골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덱스 200, 타이거 200을 살지 말고 그 뒤에 TR이 붙은 걸 사세요. 이 TR이 붙은 건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거거든요. 분배금 이게 배당금 들어오면 이게 원래 이게 복리로 굴려면 재투자를 들어가야지 그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건데 보통 이 분배금 나면 또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단 말이야. 과자 사 먹고 싶고 과자 먹고 술 먹으면 또 술 먹으면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. 그래 자동으로 이제 재투자되는 이제 뭐 TR 붙은 거 요걸로 고르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제 그런 재생 목록의 투자 재테크 보면 제가 항상 채권을 강조하는 게 그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에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딱 계좌 깠을 때 이 전체 수익률 변동성 좀 낮추는 게 좋아요. 그래서 200개씩 분산한다고 해도 10% 20% 그냥 날아간단 말이야. 그러면 여러분 그거 무서워요. 진짜 맨 처음 마이너스 20% 보잖아. 진짜 무섭단 말이야. 그게 나도 그랬단 말이야. 지금 뭐 20%뭐 개발의 피도 아니고 나는 더 심한 것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, 그게. 그래서 그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.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저는 무조건 채권 50%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. 채권 50%라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투자한다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인덱스 펀드로도 마찬가지야. 인덱스 펀드 이게 50%뭐 글로벌 내가 말했던 일전에 피델리티 글로벌 베타 인컴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요거 100만 원 들어가면 100만 원 몰빵 때리지 말고 50만 원 들어가고 50만 원 글로벌 다이내믹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 말고도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뭔가 변동성이 되게 높으니까 달러 자산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잖아. 그러면 글로벌 다이내믹 같은 경우도 이제 뭐
한 25%는 사고 아니면 환율 열린 미국 채권 같은 거 요새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 편입해갖고 이렇게 섹터를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밸런싱을 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뭐 리밸런싱 하면 뭐 거창하게 보이는 별게 아니라 보통 이제 채권이든 주식이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게 돼요. 특히 채권은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. 우상향을 그리게 돼 있어. 근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가 심해.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0% 꺼졌어. 그러면 무조건 조금 사야 돼. 채권 좀 잘라가지고 좀 넣고. 이게 떨어지잖아. 개별 종목은 떨어지면 물타기 이런 거 하면 진짜 자살행위야. 어떻게 될지 몰라. 뒤질 수도 있단 말이야. 진짜 물타기 들어가면. 근데 어차피 지수로 들어가는 200개의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타기가 의무로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결국에는 이럴 때 들어가면 결국엔 요때 내는 사람이 많이 먹는단 말이야. 그럼 또 이게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.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오버슈팅 같은 거 터져가지고 뭔가 좀 과열권 들어왔어. 뭐 볼린저밴드 빡 뚫고 올라갔어.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또 잘라가지고 약간 이익 실현해가지고 다시 채권 좀 챙겨놓고 결국에는 이걸 왔다 갔다 해서 마지막에 돈 쌓인 게 내가 채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. 여러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자산 배분이라고 해갖고 뭐 주식 채권 50% 정하면 예를 들어 국내 주식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상관계 들어가서 국내 주식이랑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은 게 이제 미국 채권이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개 들고 가면서 이제 리밸런싱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아. 왜 리밸런싱을 할 때 언제 할 것이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걸 너무 자주 했을 때 또 거래 비용이 얼마가 나올 것이며 복잡하거든. 그래서 내가 그래서 ETF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일제도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투자를 여러분이 할 거라고 가정을 하면 평생 이 바닥에 이제 몸담을 각오를 해야 돼. 몸담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ETF 굉장히 좋죠. 굉장히 좋지.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. 대부분의 사람들 그 어떻게 신경 써, 또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. 그런 사람한테는 펀드가 좀 괜찮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자면 코덱스 200, 타이거 200 요거 하나 이게 장기투자 들어가도 되나요? 하면 요거는 들어가도 된다는 것들이죠. 요건 들어가도 돼요. 그래서 들어갈 땐 뭘로 들어가라? 뭐 타이거든 코덱스든 상관없지만 뒤에 TR이 붙은 걸로 들어가라. 이렇게 들어가고 다만 뭐 미국 채권까지는 상관없고 그냥 요거 들어가더라도 채권 같은 거 따로 이게 사가지고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거 해갖고 전체 수익률이 조금 안정되게 흘러가게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안정되게 흘러가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. 최근에 뭔가 좀 저도 미안한 게 영상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컷 편집도 좀 되고 내가 봐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약간 잘 전달이 돼요. 컷 편집 이런 거 하고 그러면. 근데 최근에는 이게 뭔가 녹음하는 그런 여건이나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뭔가 논리적으로 조금 빈약해도 그냥 올리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전에 삼성전자 우도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딱 봤을 때 아 공격 들어오겠다 뻔히 보이더라고.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들어오던데 근데 이게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게 잘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다 알아듣더라고. 분명 그리고 난 얘기를 했어. 개별 종목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먹고 그리고 어차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백날 천날 얘기는 못 알아먹는다니까. 그 사람 무조건 족까지 듣는다니까.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냐 상관없는 거니까 뭔가 조금 이게 덜 다듬어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이런 게 또 그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코덱스 200, 타이거 200 ETF는 사도 된다? 안 된다? 된다. 근데 살 거면 뭘 사라? 코스피 200을 추정한 것 중에서 뭐 타이거 200이든 코덱스 200이든 상관없는데 뒤에 뭐가 붙은 걸 사라? TR이 붙은 걸 사라. 마지막으로 요것만 사라? 아니 같이 채권도 같이 사라. 그래서 수익률을 이렇게 변동성을 관리해라. 요 정도로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.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